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침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 했는데 네. 얼마 전 장마 정말 폭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침수, 인명 피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부산시 도시 침수 위험 분석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산시가 2018년 8월에 태풍 솔릭을 대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침수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산 전역에 대한 침수 예상 구역을 분석해서 재해 정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도시 침수 위험 지역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세계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2020년 이제 12월 28일 용역 완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걸 준공이라는데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 용역에 대해 이제 감사원이 이제 작년에 관악구나 이런 서울에 되게 침수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네네. 계기로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이런 침수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는데 부산시 그 용역에 대한 그 결과물이 적정하게 완성되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용역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용역이 부산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냐?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 용역비가 무려 14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침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용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침수 예상 지역 재해 정보 지도. 네. 예. 근데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그 용역 자체가 이제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네. 부실하더라. 예. 아니 이게 재해 정보 지도 만들었다고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한데. 예, 홈페이지도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실했다는 겁니까? 예, 다양한 것이 정보 누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해 정보 지도는 시민에게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는 지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했었는데 용역회사가 그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몇몇 군데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도와 그러니까 그 침수 예상되는 지도의 재해 정보 지도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 두 개. 그 침수 예상되는 구역이 이 두 개의 지도에 똑같이 표시돼야 되는데 그게 또 똑같이 표시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없죠. 눈으로 봐도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럼 좀 용역사가 그걸 안 했다면 공무원이 그 준공한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우리가 내수란 단어를 쓰면 하천이나 해안의 육지척 측에 있는 수역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내수 침수 예상도를 작성한 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해 정보 지도입니다. 대피 장소, 대피 경로, 안내 등의 안내를 수록한 재해 정보 지도를 제작하고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해 정보 지도가 재해 발생 시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 그다음에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대피를 해라는 방법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대피 권고 등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빠지지 않게 작성해야 되는데 58개 재해 정보 지도를 점검한 결과에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동구 지역에 구축된 재해 정보 지도의 경우에는 구역 내에서 그 동구 지역 내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분석 지역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르게 제작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전산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산화도 당연히 이 정보도 부실한 데다가 전산화도 부실하게 구축되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물을 빼게 하는 유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수관의 지름을 이제 우리 비나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름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름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의 매우 중요한 정보인 하수관로 위치와 모양 따위를 다른 업체에 또 제공해서 경고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도라는 거는 첫 번째 정확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제 다 조사해 놓고 침수 예상도와 지도가 다르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떤 곳은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제공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 용역 성과물, 그 결과물이 부실하게 규칙이 되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지도나 예상도를 보고 침수 저감 대책을 수립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시민에게 안전한 대피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재산 피해, 인명 피해 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2021년에 잘못된 재해정보 지도를 시민들 15,000명의 시민들에게 15,000매나 배포한 사실도 있고요. 부산시 네.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믿고 공공기관이나 부산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이 침수에 대비하고 이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억 다 하실 건데 2020년 7월에 초량 동구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그 시간당 최대 80mm가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도로를 타고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차량 7대가 고립되면서 9명은 가까스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왔지만 3명은 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 사고가 일어난 이 동구 지역에 구축된 재정보 지도에 침수가 예상된다고 분석된 지역들이 누락되거나 상이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그 같은 해 7월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런 거라면 용역회사가 좀 더 신경 쓰면서 용역을 했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신경 쓰라고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특별히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제대로 용역이 수행됐는지를 관리 감독했어야 되지만 오히려 태만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렇기 때문에 참사가 대부분 나중에 결론이 뭐라고 납니까? 인재였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억이나 들여가지고 예, 용역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미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뒤에 작성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 예, 이거 그렇죠. 진짜 5개월이나 지나서 작성된 겁니다. 예, 정말 부실한 용역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이 용역 회사하고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정서, 특히 이제 해당적인 우리 부산이나 동구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랑은 좀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용역회사의 오류 등을 보완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보완입니다. 네. 그리고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용역 준공 검사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그냥 주의를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과 같이 해안과 하천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에 침수와 관련된 용역을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 그리고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공무원에게 이 정도의 처분이 적절한지는 저는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럼 침수 용역과 관리 감독 부실로 올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서 인명 피해도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 보완, 경징계, 주의 처분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14억이나 들어간 매우 규모가 큰 용역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걸 네. 부실하게 했는데도 용역이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감독도 부실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처분만 받는다면 용역회사가 굳이 열심히, 그리고 공무원이 굳이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가, 저는 이제 이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어제 살펴봤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우수관로 적용에 따른 결과 해석은 전문업체가 맡아 진행한 것이고, 시가 별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확인해도 그 침수 예상도와
재해 정보 지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걸 확인을 못했다면 아예 그 결과물을 안 봤든지 아니면 정말 대충 봤다는 건데 이게 시민의 생명 그다음에 시민의 재산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가 왜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지 정말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그걸 바꿔야 되는 것도 지금 해당 공무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 오는데 네. 예, 빨리 정확하게 일단 해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징계는 그 다음 순서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이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데 한번 챙겨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보셨어요? 이게 재해지도 다시? 부산시에서 네네 지금 이제 오시면서. 지금 한참 보고 있자 이제 보완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6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은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보완을 하고 보완하고 있겠죠. 제가 이후 네. 과정은 확인은 못했는데 네네. 하여튼 태풍 오기 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곧 이게 태풍이 이것 올 때문에 예정이기 혹시라도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인데 예,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그 비가 온 것 치고는 부산은 많은 피해가 아직 안 났다는 건데 그렇죠. 피해가 있는 주민들한테는 또 큰 피해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예. 규모가 큰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부산적 침수 위험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2023년 올해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죠. 근데 부산의 상당수 침수재 방제 시설이 여전히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에 침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직 피해 방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특히 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에 조류지 설치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럼 폭우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가 14곳인데요. 네. 부산에는 11곳이 침수 위험 지구입니다. 네. 나머지 2곳은 해일 위험 지역, 한 곳은 치약 방제 시설인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 위험 지구 중에 11곳이 올여름까지 수해 대비 공사가 완료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치약 방제 시설에 포함되는 북구 대천천이 유일하게 6월 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침수 위험 지구 11곳은 현재 상태로 지금 장마를 견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침수 위험 지역인 동구 범일 동천 일대 아시죠? 그 물이 넘쳐가지고 막 무릎까지 물이 차고 그랬었는데요. 그 동천 일대는 하천과 집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럼 침수를 대비할 대표적인 시설인 차수막도 아직 하나 마련되지 않다고. 차수막은 물을 막는 그 철판으로 된 시설인데 작년에 서울에서 그거 있었던 곳과 그것이 없었던 곳에 침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차이가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에 하천이 범람을 했었거든 동천은. 근데 지금 특별한 대책이나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동구 지하차도 역시 인명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침수 대비 시설 설치가 표류종이라고 합니다. 동구는 인근 지하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2026년이 되어야 완공한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그 길을 안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 각 구군 예산 확보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또 침수되는 것도 걱정이 많고 하지만은 태풍도 걱정이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재해 방지 시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걸리는 토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도 당장 설치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차수막, 차수판 정도. 그다음에 수위 측정 센서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위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간단한 거라도 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사실 다른 홍보 예산이나 엑스포 홍보 예산 아니면 상징물 홍보 예산도 물론 부산시에는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부터 빨리 좀 추경을 편성하든지 특단의 좀 예산 마련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지난번 비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안전 문자 받으신 분들은 산사태 위험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가고 굉장히 지금
집안도 약해져 있고 예, 말이죠. 앞서 방송에서 네. 그 이제 도로 치마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포토. 근데 포토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큰 도로를 달릴 때 한 1cm 정도만 이 움푹 파인 곳이 있어도 차를 운전할 때 되게 흔들리고 예. 심지어는 좀 뭐 충격을 받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 안 온다고. 네. 왜냐면 한여름에도 비 계속 올 것 같아요. 네. 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부산을 다시 없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또 폭염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